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네.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실래요? 전찬일 라이너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의 시네마 슈!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찬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네, 미치광이 최강희님 나와주셨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대작이 네. 네,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작. 기다렸다는 아바타 2. 그렇습니다. 모래기. 오늘은 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바타 2를 매불쇼에서 네, 이렇게 다루는 네, 정말 큰 날이 아닐 수 없겠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야. 이 제작비가 얼마죠? 뭐 제작비도 제작비인데 이게 전작이 워낙 엄청났었잖아요. 1,300만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한국에서 다 합치면 리메이크까지 다 합치면 지금 1,400만. 1,400만. 세계적으로는 29억 달러를 얼마야? 벌어들였어요. 29억 달러고요. 얼마인데 29억 달러가? 한 4조쯤 되겠네. 아니요, 3조 조금 3조 몇천 원이겠죠. 와. 지금 시점. 지금 한 1,300원 정도 하니까. 네네. 네. 번개. 그렇죠. 와. 29억 달러는 역사상 최대 흥행입니다. 아, 역대 네, 최고야. 역대 최고. 영화 아. 사상 최대 흥행이고요. 한때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잠깐 넘었었는데 근데 이제 아바타가 다시 재개봉하고 중국 이러면서 개봉하고 뭐 이러면서 아. 일이 다시 그러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바타 1편이 아바타 네네네. 1편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참고로 3위가 타이타닉인데요. 네. 타이타닉도 20억 달러를 넘었고요. 와. 제임스 카메론이 다 제임스 카메론이죠. 와.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감독의 아바타 2편 13년 만에 돌아온 두 번째 편인데요. 13년만. 근데 2가 뭐 예산이 지금 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 거죠? 2조 이상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제작비만 돼 있다 2조 그러는데. 6천억. 제작비가?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근데 이게 2조 6천억 뭐냐면 뭐 얘기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바타는 5부작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네네. 2편하고 3편을 동시에 촬영했어요. 아. 그럼 3편 제작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일부는 포함됐겠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래도 2조 6천. 제작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네, 거 아니에요? 보면서 좀 회의가 들었어요. 중간에 무슨 뭐 네. 도박하나? 아, 이렇게까지 많이 든다고 영화 만드는데. 뭐 엄청난 금액이고 정말 와. 제임스 카메론이니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 투자한 사람들도 대단하다. 와. 여기 20조, 2조 6천억 들여서 그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뭐 전 눈먼 돈이 세계에서는 뭐 모였을 수도 벌어들일 거란 있고요. 자신이 와, 대단한. 어찌 됐든 뭐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네. 자, 규모 면에서. 네. 자, 그러면 내용을 혹시 그러니까 좀 일단 전해줄 수 줄거리를 있나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바타 2 물의 길은 전작으로부터 이제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나서 제이크랑 네이티리가 같이 살면서 이 자녀들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큰아들, 둘째 아들 있고 내 딸인 투쿠라고 부르는 아주 어린 딸이 그렇게 있고요. 이제 캐릭터 이름으로 설명을 하면 아마 네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다섯 아니, 가족. 그러니까 네. 제가 설명을 다 하고서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이 1부를 봐야지 2부를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연결되는 내용. 아, 그래요? 네. 아. 최영진 일부를 안 봤어? 예, 일부를 아직 못 봤어요. 아바타 안 봤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고 또 기억력 저처럼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이 아바타가 된 해병대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전작의 주인공인 해병대원이 전작의 여주인공인 나비족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입양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5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이제 이렇게 되면 6명이 여섯 아무튼 가족. 가족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아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아기도 살아났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인간들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본격 진행 전에 그 해병대가 누워서 이제 어디 꽂아갖고 걔가 네. 이제 아바타로 가는 거잖아요. 그 네네. 행성에서 네.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계속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아바타가 됐죠. 아 그 아바타 몸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아바타 몸으로. 네, 나비족 몸으로 사는 거죠. 복제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럼 그 해병대 원래 몸은 끝났어요? 원래 몸은 끝났죠. 아 죽었어요. 그 예, 몸은. 그 대신 이제 기억과 생각이 이제 이렇게 다 거기 업로드 되고. 카피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줄거리는 이제 인간들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음. 이번에는 더 많은 병력으로. 아, 어떤 행성에 있나 네, 보구나. 판도라라는 판도라라는 네네. 행성이야. 외계인들이 사는 왜 행성인데 나를 외계인 보듯이 봐?
그러니까 1편을 아주 간단하게 이게 말씀드리면 어. 1편은 이 그 이게- 판도라라는 외계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물이 중요한 광물이 나요. 아. 그리고 광물을 얻으려고 인간들이 가서 이제 나비족과 전쟁을 했는데 아. 주인공이 이제 인간을 배신하고 나비족 측에 붙은 거죠. 아. 그러니까 나비족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인간들을 무찔렀다 이게 1편이고 아, 그래. 2편은 이제 목소리에 좀 인간들이 짜증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아, 자, 2편. 2편은 인간들이 다시 왔는데 어. 이제 문제는 그 인간들 1편에서 죽었던 그 병력들이 다시 나비족화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나비족의 힘과 이걸 가진 채로 인간의 기술을 가진 특공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 그 특공대가 이제 덤벼드니까 주인공이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부족에게 더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지금 부족을 떠나야 되겠다. 어. 그래서 이제 물의 부족을 찾아갑니다. 아, 물의 부족이란 새로운 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비족 그 세계 안에 많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아. 얘네들은 숲의 부족이거든요. 아. 그래서 물의 부족을 찾아가는 네. 바다 부족을. 바다 그래서 부족. 거기에서 이제 몸을 의탁하려고 가는 건데 어.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복잡하게 되면서 네. 결국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인간과 역시 똑같이 나비족의 전쟁으로 어.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인데. 아니요. 관심 있어요. 예, 유심히 들었습니다. 네. 1편 제가 본 기억으로는 뭐 물론 이제 나비족 뭐 이렇게 무슨 행성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아프리카와 아프리카로 대표되는 어떤 제3세계와 그다음에 뭐 이른바 문명 세계라고 하는데 충돌 뭐 이런 거 정도로 이해가 아, 그런 갔던 거야.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 대충 맞죠? 예, 뭐 그 옳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 저 그 뭐 아프리카라고 봐도 되고, 네. 뭐 베트남으로 봐도 되고, 뭐 그렇겠죠. 뭐 아니면 아메리칸 인디안 혹은 뭐 음. 이라크 같은 중동 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명화된 기계를 갖고 와서 그걸 예, 이제 예. 침략할 그 공격의 때 주체가 네. 지구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 공격의 주체가 그냥 지구인으로 뭉뚱그려지지 않는다. 특정돼 있어요. 미 해병대, 어. 예, US 머린. 그래서 이걸 침략자는 미국이야. 오. 예.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그 순수한 판도라 행성의 마비족이 맞서 싸우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야, 그걸 미국에서 만들었어? 네, 그거 그래서- 독특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바타 1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바타 1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 스토리에 있어서는 서사적으로는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전형적인 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나왔던 고귀한 야만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비족을 고귀한 야만인으로 놓고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백인들이 침공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백인 남자가 이 야만인과 동화돼서 그들을 구해주는 구세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 되게 찬탈적인 내용 아니냐 이렇게 아. 이런 비판이 있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아. 그 뭐 늑대와 추물 같은 그런 그렇죠. 거. 케빈 예, 코스트너가 하셨던. 예, 예.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예,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제 1편에서는 하여튼 그 일단 뭐 스토리는 그렇더라도 비주얼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웠잖아요. 굉장히 쇼크 수준의. 네. 그러니까 그래서 1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 혁명이었다. 네, 근데 2편도 그럴까는 생각이 살짝 있던데. 뭐 두 분이 하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1편은 정말 혁명적이었잖아요. 1편은 이제 1편으로 인해서 3D 영화들이 3D. 3D라는 게 이제 그 기술이 생겨나서 네. 1편에서는 제임스 카메론이 우리 손을 잡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자 이게 영화의 미래야. 와. 얘들아 여기에 미래가 있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근데 미래가 그래서- 안 됐죠 결국에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3D 왜냐면 기술도 3D는 네. 지속되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3D 기술도 엄청 나왔어요. 무슨 뭐 네. 삼성 같은 데서 그때 뭐 당시에. 3D TV 나온다고 맞아요. 그러고 게임기도 뭐 닌텐도 같은 데서 3D 만들었는데 그거는 사실 3D가 미래였던 게 아니고 제임스 카메론만 네. 할 수 있는 서커스 같은 거였죠.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아바타 비슷한 작품도 안 나왔는데 요번 작품은 역시 제임스 카메론답게 뛰어난 3D 전작을 능가하는 이런 그래요? 비주얼로는 뭐 최고죠. 어. 비주얼로는 뭐 더 말할 게 더 없는. 말할 나위 어떻게- 없습니다. 옛날에 2009년이었나? 네. 1편이 2009년. 2009년에 처음 봤을 때는 좀 황홀경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3D에 완결판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3D라는 기술을 제임스 카메론이 끝내버린 거예요. 그 영화로, 이 아바타로. 왜냐하면 어떤 영화도 아바타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지. 시작인데? 3D 기술로는. 예. 어. 아니 시작은 아니었죠. 그 전에 3D 영화도 있긴 있었는데 있었어?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완결편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3D가 사양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주 원인이 아바타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때 이미 160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이제 3D 이
안경을 3D. 네? 안경을 쓰고 봐야 되잖아요. 네, 3D. 네. 근데 이번에는 190분이란 말이에요. 3hour이기 네. 때문에 190분이니까 와 길다. 30분이 더 늘었잖아요. 어. 그런데 어쨌든 뭐 190분을 쓰고 있으며 보면서도 그냥 이걸 빼지 않게 되는 그런 맛은 있는데 아까 이제 라이너가 얘기했듯이 이제 과연 이 영화의 그 내러티브나 주제 의식 이런 거를 네. 190분씩 그 불편을 감사하면서 그 볼 거냐라는 문제에서 보긴 보겠지만 아바타 1 이상을 넘어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그거는 좀 어렵지 아, 않겠느냐. 이건 무조건 3D예요? 아니면 2D도 있어요? 2D로 아니, 볼 수도 있겠지만 아. 이 영화를 만약에 2D로 보죠. 왜냐면 우리 나중에 OTT 뭐 이런 걸로 혼자 2D로 보니까 아, 네. 저기 아바타 1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 영화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3D. 우선 3D로 봐야 될 테니까. 네. 예? 근데 어느 저는 정도 거기서 커버가 되느냐가 이제 2D 로 관건이겠죠. 2D로 봤어요 영화? 아, 예, 2D 로 봤어요? 2D로 봤어요. 예. 와우. 왜냐하면 와우. 와우. 그건 좀 와우. 어메이징. 나는 IMAX 용산 IMAX 3D. 3D. 얼마나 관람이 얼마- 아침 7시 반인데 와. 조주 할인 2만 원인데 아침 7시 자, 예매가 안 돼서 그 앞열 2열에서 봤어요. 2열에서 뭐-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2D 로 3D, 보면- 4D, 뭐 IMAX 네. 뭐 이런 거는 다 매진이야, 그죠? 그렇죠. 근데 다 나는 매진이야. 열흘 전에 해가지고 겨우 봤어요. 2D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아 그럴 2D는 비어 있고. 네, 2D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근데 정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D 안경 쓰고 네. 보면은 이 현기증이 나요. 아. 그래서 그거를 못 끼게 보겠더라고요. 아, 저도 약간 근데 좀 그래요. 아바타 1편은 그냥 참으면서 봤는데 아. 2편 이거는 그냥 2D로 보자. 아. 내러티브를 좀 더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면이 아름다운 거에 막 푹 빠져든다기보다는 아. 이야기를 좀 많이 집중하게 봤군요. 되더라고요. 예. 아 3D는 좀 비쌉니까? 아무래도 좀 몇천 원 더. 아니 일반관 3D는 그렇게 특별히 비싸지는 아, 않아요. 그건 몇천 원 뭐 더 줘야 돼요? 4DX나 IMAX 같은 게 더 많이 받고 일반관도 3D 일반관, 2D 일반관 이렇게 좀 발음에 좀 3D가 뭐예요? 3D 죄송합니다. 실언이 하시는 네, 실언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비주얼적으로는 정말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런 영화는 나올 수가 없겠다 또? 싶을 정도로. 와.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다가 네. 그래픽이잖아요. 네. 가짜 바다라고요. 어. 그리고 캐릭터도 가짜예요. CG거든요. 어. 근데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진짜 같아요? 물리 엔진 만들 때 제일 어려운 묘작이 제일 어려운 건데 어. 가짜 캐릭터가 가짜 물을 이렇게 만지는데 어. 상호작용이 진짜요? 물방울이 튀기고 막 이런 와. 게 너무 완벽해서 입이 벌어져요. 와. 어떻게 저거를 할 수 있지? 저게 말이 되는 건가? 와. 이제 왜 실사 배우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 와, 온거 그 아닌가?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 그러니까 왜 돈을 2조를 넘게 들었느냐? 아, 이거 이해가 하려고, 갔구나. 이거 아, 이거 하려고.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의 맛은 그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하는 거를 또 캡처해서 찍은 거니까 네. 그 맛이 있는 거죠. 그거를 뭐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맛은 있는데 이제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얼마나 즐기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190분간 펼치는 내러티브는 우리가 식상한 것 결국에는 환경하고 가족 이야기니까 중요하지만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보던 것들이어가지고 아. 그런 기시감이 좀 이 영화를 즐기는데 분명히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새로움이 없군요. 네, 그 주제 의식이나 내러티브의 비중을 찍으면 뭐 좀 실망할 거고 반면에 지금 뭐 비주얼이라든지 이 영화가 일궈낸 어떤 신규한적인 테크놀로지를 좀 중심으로 보면 네.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면서 아 근데 볼 거고요. 저는 이제 네. 반대로고요. 왜냐면 2D로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나 이런 거는 저는 아바타 1편으로 충분히 경험했다. 네.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이야기 그런 거에 이제 했는데 다만 위화감은 좀 있었어요. 유아가? 이 퍼포먼스 이걸 이모셔널 퍼포먼스 capture 기술이거든요. 그게 이제 얼굴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여기 아. 앞에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얼굴 표정을 찍어서 이 디지털 캐릭터한테 저 인풋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원래 1편은 그래도 인간들이 있었잖아 처음에 네, 네. 인간 캐릭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거의 계속 인간 캐릭터는 그게 누구지? 스파이더 빼고는 없어. 다 나비족이야. 아 그래. 심지어 얘네들 공격하러 오는 애들도 일부러 나비족이 돼버려. 아. 예. 그러니까는 계속 나비족만 나오니까 아.
이게 좀 그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이게 있겠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비족이 있어요. 그렇지. 이게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어. 처음부터 나비족의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는 아니, 이건 야 이거 컴퓨터 쳐들어가는 사람들은 인간 아닌가? 그 사람들 쳐들어가는 사람들 인간인데? 인간이 섞여 있죠. 섞여 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인간인데 리더는 얘들이 뭐 이제 나비족이지만, 그 해병대원들이 네, 전부 그 저기 네. 아바타로 바꿨죠. 자기들. 전부가 네. 근데 이제 그런가? 이제 민간선 네. 이렇게 그 저기, 민간선이랑 네. 같이 갈 때는 네. 인간들도 섞여 있고. 훌lun가 뭐 이렇게 그 고래 같은 네, 고래잡이 그렇죠. 하는 네,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 빼고는 풀칸.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위화감이 생겨요. 근데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지루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월드컵 축구에서 막 전반전에 골 나야 되는데 뭐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그런 기분. 1시간 동안 조마조마했다니까. 아, 조마조마했어.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어. 근데 이제 내가 그 비주얼에 적응이 되니까 아. 제임스 카메론의 어떤 이 문법에 적응이 되니까 1시간 정도 다행히 영화가 3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아, 그럼 1시간 후부터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완전히 빠져들어가. 아, 완전히 빠졌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완전 반대라서 반대야? 저는 뭐 아무튼 비주얼은 더 말할 게 없어요. 어. 너무나도 완벽해서 완벽해. 위화감도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로.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안 느껴져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는 생각도 안 들어요. 나비족 아. 캐릭터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제 눈에 어. 3D로 안 보더라도 그냥 2D로 봐도 그 그래픽을 아예 눈에 입혀버려서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대신 이제 내러티브가 아주 형편없다. 이 서사가 정말 처참하다. 그 정도로 네, 정말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야, 2조 들었는데 뭐 2조 그렇게까지 하냐. 6천억을 들인 영화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나도 조악하고 아유, 라이언야. 얄팍한 시나리오. 아이고, 이거 어떻게 2조인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아, 쟤는 잘 가다가 왜 그래? 그러니까 엄청난 비주얼, 뭐 해양 생태계 뭐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 너무 좋았는데 3시간 12분 동안 한 얘기가 1편에서 한 얘기보다도 밀도가 없어요. 그래? 네, 그냥 너무 단순해요. 내용. 아,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단순해. 아. 그러니까 3시간 넘는데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둘째 아들을 묶어놓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 좀 묶어놔라. 왜? 그러니까 둘째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둘째 아들 민폐 이런 거예요. 캐릭터구나. 패턴이 이거예요. 민폐. 둘째 아들이 사고를 친다.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애들이 출동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화를 낸다. 이게 한 5번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그가 묶여요. 아, 묶여. 저는 환호를 내들었어요. 드디어 둘째 묶였다. 아들이 묶였다. 근데 그걸 또 풀어주네. 풀어주자마자 또 사고 치러 가. 또 사고. 또 사고 치고 정말 스토리가 계속 이런 내용이고요. 좀 뭐 진지하게 라이너는 얘기하자면 그 둘째 아들 같은 캐릭터를 그냥 싫어하나 봐.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민폐 끼치고 말 잘 안 듣고 민폐 사고 캐릭터. 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반복되는 근데- 패턴을 지적을 근데 하는 거고. 저는 그 둘째 아들이 앞으로 이 아바타 서사를 물려받으래라고 생각해요. 지금 5편까지 갈 거잖아. 당연히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어떤 그 대를 잇는 거 여기서는 그 후손들이 대를 잇는다는 게 굉장히 중심 플롯이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받을 놈이 누구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들 캐릭터를 그렇게 강조해서 말 안 듣는 놈이 주인공 아니야 항상? 말 잘 듣는 놈이 주인공인 경우는 없잖아요. 걔가 나중에 또 리더가 되래군요. 훌륭한 놈이 되죠. 제 얘기는 이제 구성상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야기의 밀도가 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인간 측에 뭐 별다른 서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조롭고요. 스파이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게 튈 수 있는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겉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아바타 1편에서는 나비족 사이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제이크가 나비족에 들어가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인간 쪽에서도 서로 갈려 싸우는 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이 그냥 단조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인간 대 나비족 뭐 이렇게 네, 그냥 단순하게. 단순한 구조가 되고요. 개연성도 되게 이상한 지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은 갑자기 안 보이는 캐릭터들이라든지 이야기가 군데군데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강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출가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출가로서 제임스 카메론은 역시 최고의 연출가. 마지막에 그 해양 전투 장면 이런 거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이런 작품이랑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뛰어난데 이야기꾼으로서는 사망 선고다. 그러니까 스스로 스토리텔러로서 네. 이 전 세계에 난 이미 끝났습니다. 그 뭔가를 혹평할 때 이런 단어를 써야지 해가지고 쫙 리스트업 해놔요. 처참하다. 그런 뭐 거를 이런 보통 거. 어떻게 그래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쫙 말을 머릿속에 잘한다라고 넣어놓고 얘기를 해요. 말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어 구사 능력이 몇 뛰어나다라고도 개의 얘기하고요. 그 흔히 쓰는 그 표현들이 있어. 몇 개 흔히 쓰는 표현들을 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쓰는데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 그 악평하는 그 이 익스프레션이 이 표현이 다양해. 다양한 걸 넘어서 너무 언밸런스해. 아 그래? 언밸런스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왜 영화는 그러냐면 훌륭하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뭐 사망 선고. 사망 선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런 극과 식의 극이야. 저런 식의 그러니까- 분리는요 원래 네.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라이너는 습관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연출이에요. 아니 저렇게 얘기를 아, 해야 이게 다 연출이야? 저렇게 얘기를 해야 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근데 뭔가 악평을 해도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야 있다. 노인들 저도 아주 얘기를 하자고요. 예, 노인들 요거만 연대했습니다 좀 또. 보태면 노인 연대. 사실 이거 그 제임스 캐머런한테 전화하면 매불쇼 나올 것 같은데 전화하면 나와요? 왜냐면 아, 전화가 돼요? 아니 제임스 캐머런한테 전화하면 전화는 못하지만 전화면. 왜냐면 제임스 캐머런의 자부심은 네. 스토리텔러로서 아, 그래요? 자기가 테크니션이 아니라 어. 자기는 킹 오브 그러니까 왕이다 자기가 어. 세상 영화의 스토리텔러 왕이다 스토리텔러의 왕이다. 오늘 지금 스토리텔러에서 사망 선고 사망 선고 내렸잖아요. 내렸어 제가. 아마 이거 전하면은 매부쇼 다시 오겠다 막 와, 이런 그래요? 그럴 것 아, 근데 같은데 어떻게 사실 저렇게까지 혹평을 하는 사망 걸 선고. 보면서 예. 야 세다 아, 라이너는 알고 예. 있었지만 자 사망 선고에 이어 아니, 네, 부검 들어갑니다. 부검. 일단은 예. 저는 이거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점잖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좀 아, 과장하는 면이 과장합니다. 있고 자, 부검 왕이라는 들어갑니다. 건 인정합니다. 대신 몰락한 왕이다. 몰락하라. 저게 그럼 저 이왕 몰락의 작은 어휘. 내리막길이다. 진짜 내리막길. 제임스 카메론의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내리막길 돼. 이제 아. 시작됐다. 저 라이너는. 그러면 아바타 3, 4, 5 다 의미 없어요? 정말 비참한 결말이 와우. 남아있는 와. 정말 지옥으로 가는 저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수습하려고 급행 열차다. 아니 어떻게 수습하려고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 탔습니다. 네네네. 뭐 예. 요즘에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해? 아니 사실 그 아바타 2가 내러티브의 비중을 두고 보면은 좀 사실 좀 심심하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사망석을 내리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좋은 영화인 건 맞는데 근데 13년을 기다린 것 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임스 기대가 좀 카메론이 컸는데.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안 좋고요. 그리고 내러티브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아주 심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내러티브가 아주 실망스러운 것은 맞다. 맞다. 네, 전 이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확고합니다. 아니 근데 네. 뭐 어차피 그 가족 드라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이너도 그 가족 서사 이런 아 거 이게 싫어하잖아. 심파 나옵니까? 그런 게 좀 있긴 하지. 아 네, 심파가 그런 거 있었네. 있어서. 쟤는 또 그냥 아니야 심파는 그냥 아니고 마음에 안 가족 들었던 거 아니야? 서사는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감상하는 자도 감상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야 돼. 어. 내가 지금 제대로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나 이런 감상을 얻었는데 저 내러티브가 좀 후진 것 같아. 근데 과연 내가 근데 맞는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얘기를 너무 정말 들으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게 어. 전 항상 최강희 평론가님을 보면서 아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성찰하는 비평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예. 비평가가 돼야지.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뭐 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완벽한 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 그래? 질투를 할 수 있다. 너무 완벽한 영화를 보면 어. 질투가 나요. 아 라이너는 그럼 질투군요. 네, 제가 보기엔 질투하고 질투야. 아니 이런 재능 앞에서 그냥 질투. 아니, 그러니까 아. 감당이 안 되는 재능이야. 아니, 아 내가 너무 작아져 버리구나.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돼 버려. 감당이 안 돼. 이거를 와. 어떻게 해독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근데 말하자면 그건 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그것도 해석하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다고 아니 이거. 아니 노래가 왜 이렇게 저랬대? 아니 스토리가 너무 어렵고 이런 영화는 단순하다니까요. 예. 그 다소 그 제임스 캐머런의 이름이나 네. 우리가 13년 기다린 거에 비하면 내러티브의 밀도가 떨어진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득력 있어 그 또? 지적이고 비판이라고 보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3, 4, 5 기다릴 거 없이 사망 선고 걱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심했다. 좀 당혹스러운 근데 건데 3, 4, 5를 제가 뭐 왜 해독 뭐가 어려운 게 아니, 있다고 그냥 해독하는 게 어렵지 어려운 않지. 네, 그렇죠. 어렵지 않아. 그래서 네. 내가 여기서 이제 해독, 그러니까 뭐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애널리시스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필을 하자는 거야. 필. 음. 감수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 필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보면 진짜 당황했어. 씨발. 아니 제가 평상 걸작이다. 이런 그 느낌 때문에 경외감. 이것이 혹시 와전된 게 아닌가 이 어. 두뇌 회로 속에서 아. 어떤 뉴런 신경 구조의 어떤 왜곡이 일어난 게 뉴런. 어려운 얘기 나오네, 또. 또 앉으려고 뉴런까지 갑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는 필로 비평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바타 뭐 대충 얘기 나온 거 같네요, 그죠? 네. 스토리는 약간 조금 내러티브가 좀 약하다. 네. 안 약하다니까. 아니야 완벽하대. 스포일러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뭐 조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뭐 이런 사람도 나와서 조심하면 여기서 그 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사실 내러티브 전개에서 어색할 뿐만이 아니고 저건 뭐지라는 그런 대목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 지점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 광희 씨가 이 영화를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수준이 내려간 건지 모르겠는데 평상시답지 않아.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면 뭐 그래요. 서구 영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제국주의적인 범죄를 이 영화적 은유로 이렇게 훌륭하게 그건 훌륭해요. 뽑아낼 수 있냐? 반성하고 서구인이. 이러는 거. 와 그건 진짜 저는 용기야, 굉장히 용기. 가식적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이야, 그래,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미국 영화 보지 마. 미국 영화 다 가식이야. 아 위선까지 봅니까? 예.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이 전 만든 그런- 자, 최강희님은 이걸 굉장히 용기로 봤고 라이너는 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인 구세주가 나오고 결국은 그리고 헐리우드 가족을 중시하는 것도 헐리우드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뭐 반박하려면 밤새야 돼요.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새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끝내야 네, 돼. 네, 네. 밤샐 그- 정도의 어휘가 있습니까? 그런 해프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일본 상영하는데 네. 그 환영 그 쇼로 네. 돌고래 쇼를 해서 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을 비롯해서 배우들이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졌다 네. 나오는데 아. 분명히 저는 위선이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게 그 환경과 가족의 그 중요성에 대한 건 진심일 거라고 네, 저도 생각하고 환경은 진심일 거라고 그거는 뭐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잘 드러나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제를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던 스토리텔링의 왕이고 영화의 왕이라고 말했던 감독이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일단 뭐- 면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환경 보호는 너무 네. 너무 진심인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환경보호 메시지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끄집어낼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 5편 비평가라면 얘기를 할 표면 때 밑을 봐야지. 네네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보시네요. 3, 4, 5편을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스토리텔링의 왕, 영화의 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2, 3, 4, 5편 네. 이게 성공할 수만 있다면 왕이 아니라 영화의 신이 될 것 같아요. 신까지 갈 수 근데 있다. 신이 되기에는 2편이 지금 너무 안타깝고 어. 3, 4, 5편으로 5편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이야기의 밀도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과연 제임스 카메론이 계속해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3시간짜리예요? 3시간 넘죠, 12분. 그 소변을 어떻게 해, 소변? 9시 반에 들어가면 1시에 나와요. 아니 소변을 어떻게 최욱 씨는 해?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알아서 저기 해줘. 웬만하면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 드시지 마십니다. 인간이 3시간을 소변 안 보고 어떻게 버텨? 아니, 뭐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잘 봤는데. 수분을 섭취를 안 하면 아니 돼요. 3시간 정도를 못 버티면 어떻게 해. 얘는 한 30분에 한 번씩 무조건 가야지. 3시간을 화장실 갈 시간을 안 줘? 네, 안 화장실에 중간에 가고 싶은 경우가 많구나. 그럼 가면 되죠. 잠깐 갔다 오세요. 와 이거는 인권의 네. 문제인데. 아니 뭐 3, 4분 정도 좀 영화 못 그 봤다고 영화가 일반 이해가 안 되는 영화에서는 것도 아니고. 4시간이 되면은 이제 중간에 인터미션을 인터미션. 주는데 3시간까지는 안 줘요. 4시간 넘는 영화가 네, 있어요? 그럼요. 왕년에 그 뭐 바라갑게 사라지다라든지 이런 영화는 중간에 인터미션 주죠. 와 대단들하다. 네네. 어린이 영화는 중간에 인터미션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제임스 카메론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이 영화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를 야, 너무 낮췄어. 야, 이 아, 반전이네. 그건 동의 안 해요. 그는 God of the film.
영화의 신이에요. 아, 신이야. 네. 와. 그냥 앞으로 아바타 5편까지는 와. 그가 하나의 그 신으로서의 성경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와. 아, 네. 네. 신이 나면 되네요. 저는 일단 그 최강 평론가님이 무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종교가 있는 신자인 줄 몰랐고요. 신앙 간증은 그 제임스 카메론 그 교단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유치한 애가 정신 연령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추천작으로 갑시다 이제. 네. 추천작도 해야 됩니까? 정윤 씨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 부인 또 배웅해야죠. 아니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주말 추천작 제목 수준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찬일 평론가님. 네, 지난주에 마틴 스코세지의 사일런스를 추천했는데요. 이번에도 마틴 스코세지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네, 예수 최후의 유혹인데 선생님 뭐 왜 이렇게 종교에 심취해 계세요? 저 사실은요. 네. 제가 크리스천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 요즘 시쳇말로 개기고 있다가 탄생을 보기 위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지금 주입식 요즘 교육하는 것 같아요. 주입식 계속- 교육 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계속 그래서 요즘 책도 읽고 공부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생으로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죠. 네, 인생이 바뀌고 바뀌었어. 있습니다. 지금 사춘기야. 네네, 사춘기 뭐 좋습니다. 탄생 네. 3주차. 워낙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네, 지금 3차 네, 성징입니다. 3차 그래서 성징. 우리 마틴 스코시가 본격적인 종교 영화를 2편 만들거든요. 그 하나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사일런스고 이 영화 이제 1988년에 선보였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 문제적인 문제작인데 이 영화를 또 보면은 그 사일런스와 다른 그 어떤 마틴 스코세지의 감독으로서 맛도 느낄 수 있고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역을 맡았던 윌리엄 데포가 이 영화로 또 굉장히 그 스타덤에 우뚝 올랐고 하비 카이틀이 유다로 나오고 등등 이 영화는 사일런스와는 다른 의미에서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를 인간으로 그리는 이런 영화고 예술을 인간 세계로 데려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작가인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1953년에 쓴 소설을 이제 바탕으로 영화한 건데요. 여러 가지로 이거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이런 영화도 있어? 이 영화는 아마 사일런스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네. 전찬일 평론가님 네. 아주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뭐 환갑이 넘어갈 무렵에는 어떠한 어떤 정신적 변화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완전히 지금 네, 저희 매형도 딱 환갑 넘자마자 천주교에 그 귀의하시더라고요. 질풍노도의식입니다 네, 지금. 뭐 절대자의 어떤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네. 환과 회갑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진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환생. 어떤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 네. 그 탄생. 계기가 저한테는 탄생인 탄생. 영화고 아마 1년 내내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렇게 종교 네, 네. 영화만 네. 갖고 옵니다 네, 이제. 네, 네. 아니 뭐 종교만 가져오지는 않을 거고요. 네. 저서배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종교적 색깔의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예. 뭐 기독교. 마틴 영화. 스코세지가 네. 그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탈리아계의 캐톨릭인데 캐톨릭은 카톨릭하고 다른 거예요? 뭐 같은 거죠. 천주교. 네. 그런데 그 본인이 그러니까 세속의 영화를 하면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고민이나 회의 이런 거를 그린 영화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네. 마틴 스코세지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영화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라이너. 라이너님. 저는 그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거를 칠드런 오브 맨. 요거를 추천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칠드런 오브 맨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알폰소 쿠아론의 작품이라서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아포칼립스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정부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영국만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 불법 이민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이제 네. 한때는 사회운동가로 활약했었지만 지금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주인공 테오의 이야기예요. 그 테오가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과거에 자기 아내 어떤 줄리안이 흑인 소녀를 데리고 와서 그를 맡기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어떤 죽음에 대한 이런 참혹함 그리고 어떤 생명 탄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 혹시 알폰소 쿠아론의 영화 중에서 이 작품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감독의 다른 작품 혹시 뭐 있죠? 뭐 그래비티라든지 그래비티. 그래비티 그다음에 네, 로마 네네. 아, 로마. 사실 로마 이전에는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 영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봤지만 가장 높이 비평가들한테 평가받은 영화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가요. 네, 대중적으로는 이제 그래비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비평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받은 영화는 칠드런. 로마고.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이전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는 강추 진짜. 강추예요. 이 네. 롱테이크가 되게 엄청나서요. 그 롱테이크 때문에도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던 네. 그런 알겠습니다.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추천한 작품 중에 이거는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찾아봤더니 웨이브. 이 넷플릭스에 없네. 그래도 이거 하나 보려고 또 웨이브 가입할 수는 없잖아. 웨이브 또 가입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전찬일 평론가님, 아니 최강희 평론가님. 예, 저는 이제 앞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전찬일 선배가 종교 영화를 가져왔으니까 네, 저는 이제 반 종교 영화, 한종교. 특히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 기독교 영화, 반 개신교 영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감독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만든 그 There Will Be Blood. There Will Be Blood는 저기 성경 구절이죠? 네, 네. 어디 나오는 거죠? 아, 그냥 불쾌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구약인가? 아니요. 그 구절을 봤는데 제가 지금 저도 기억을 지금 못해요. 넷플릭스에 워낙 있습니다. 유명한- 죄송합니다. 칠드런 네네. 오브 맨 넷플릭스에 네네. 있고요. 네, 자 데어 윌 비 블러드. 네, 네. 근데 There Will Be Blood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있는 건데 네. 전 기억이 안 나요. 어. 출애굽기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이 작품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석유를 파서 그 떼돈을 버는 한 자본가가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다니엘 데이 루이스 아세요? 그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몰라도 돼요. 돼요? 아무튼 네. 그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인데 네. 그 데어 윌비 블러드라는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자본가, 석유 자본가. 석유 자본가. 근데 이제 얘가 그 폴 다노라는 또 걸출한 배우가 연기한 목사하고 손을 잡지. 그래서 목사는 얘는 신이 내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주인공이 대단히 신심이 아주 뛰어난 걸로 독실한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준 대신 뒷돈을 받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준다든가.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제가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알 거예요. 돈과 교회의 화관. 그래서 미국식 개신교가 어떻게 돈과 같이 동거하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왔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한마디로 폴 토마스 앤더슨의 눈에는 그 개신교는 구원 장사꾼이에요. 그래. 네. 구원 파리. 야 이런 네. 거는 네. 저항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저항이요? 아니 교단 같으세요. 표현의 자유니까. 그래요? 예, 표현의 자유라서 뭐 우리나라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건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난 종교 싫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뭐. 근데 뭐 저는 뭐 이 안티 종교 같은 것도 일종의 또 종교학이라고 크게 보면 그것도 종교 안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뭐 데어 윌 비 블러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어.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완벽한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와, 그래? 대단히 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니까 출애굽기 맞고요. 출애굽기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 출애굽기 7장 19절 나와 있고. 나와 네, 있어요. 우리 이 자료에. 종교에 대해서는 장난치지 그리고 않습니다. 뭐 이 영화는 뭐 BBC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 영화 100선에서 네. 그래요? 그 3위에 뽑혔던. 3위야. 네, 1위는 멀로랜 드라이브 우리가 다뤘던. 네네. 그리고 2위가 화양연화인데 3위가 이 영화. 3위야. 네, 그러니까 뭐 20세기 최고작.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서 펀치 드렁크 러브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워낙 만드는 영화마다 문제작이고 걸작이라.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많은 비평가들이 극찬하는 건 맞죠. 네. 이걸 뭐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영화 101. 101로 선정했습니까? 네, 선정을 합니다. 어. 이게 너무 옛날 영화만 계속하니까 네. 뭐 좀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지루했어. 형 얘기는 아예 그냥 스킵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현대로 좀 왔다가 어. 다음 시간에 또 과거로 갔다가 또 과거 왔다 갔다 갔다가. 하려고. 네. 그렇죠.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 어렵고 지루하실걸요? 제가 쉽지 보기에는 않아요. 무겁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고. 그러나 네. 그거를 좀 견디시면 러닝 타임 한 2시간 정도 견디시면 네. 묵직한 여운이 묵직하게 옵니까?
그냥 가슴속에 쫙. 와, 2시간 견딜 자신이 없네요. 데어윌비 블러드. 예. 이 3년을 나랑 같이 영화 이 코너를 하는데 이렇게 개화가 안 돼. 아, 안 돼. 아, 보니까 2시간 30분이 넘네요. 2시간 30분. 아, 집에서 보는 거는 10시간도 한번- 가능합니다. 네, 한번 네. 보시면 뭐 어떤 묵직한 게 옵니까? 보람이 있을 거예요. 2시간 반이면 한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네. 근데 묵직한 짜증이 쫙 올라올까 봐.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시키는 대로 사실 한번 이 영화 보시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 보면 이 배우 좋아할 알죠. 거예요. 네. 뭐 굉장히 아버지 이름으로라든지 네, 그런 말이 나의 저를 왼발. 더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추천해드리고 네, 많은 네. 분들이 오늘 세 작품 다 대작이라고 네. 댓글을 올려주시네요. 음. 대작이래 세 작품 다. 근데 얘네들이 뭘 한다고 지들이 니들이 뭔데 뭐 대작 소작을 뭐 노래. 3명 다 그런 영화를 추천한 거 맞습니다. 자, 하여튼 세 분 다 이 세 영화에는 뭐 크게 뭐 저 태클은 안 들어오네요. 분위기가. 셋 다 인정하는 분위기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칠드런 오브 맨, 데어 윌 비 블러드. 몸살인 거죠. 함부로 추천했다가를 아. 다 들어오거든. 그래 이게 좋아. 이런 게 그러니까 좋아. 뭐 영화사에 뭐 백선 뭐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소개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신 세 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